안녕하세요. 기라의 사연 스토리입니다. 오늘 사연은 처음엔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영상이 끝날 때쯤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말을 마주하시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연했던 믿음을 잃고 누군가는 잃어버린 삶을 다시 되찾게 되는 이야기. 표면만 보면 흔한 연애와 결혼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짜 반전은 그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시작되지만 갈수록 드러나는 진실은 여러분의 마음을 크게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10년의 시작과 끝, 그리고 깨져버린 믿음. 최이나가 민소곤과 처음 연애를 시작한 건 사실 이나의 마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셋, 이나, 소곤, 대수는 같은 동네에서 자라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였어요. 박대수는 조용한 성격이었고 이나는 밝고 차분한 성격이었죠. 반면 민소곤은 허세가 조금 있고 자기 멋에 취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곤은 이나에게 집중적으로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문 앞에서 기다리거나 일부러 동네 카페에서 마주치는 척하며 말을 걸었죠. 이나는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소곤은 몇 달 동안 꾸준히 연락하고 챙겨주고 고백을 반복했습니다. 대수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이나의 선택을 존중하며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10년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이나는 한번 믿어보자며 소곤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주변에서도 다 아는 공식 커플이 되었죠. 초반 몇 년 동안은 크게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애 후반으로 갈수록 소곤의 허세와 변덕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회사 생활이 안정되자 그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듯 행동했고 이나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소곤의 연락이 줄기 시작했고 약속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면 그는 피곤하다며 쓴웃음만 짓곤 했죠. 주말에 만나기로 한 날 소곤은 갑자기 회식이라며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나는 SNS에서 소곤이 말한 장소가 아닌 전혀 다른 곳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사진 속 배경의 조명이 선명했고 그 아래엔 낯선 여자의 태그가 살짝 남아 있었죠. 이나의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잠도 이루지 못한 밤이 지나고 며칠 뒤 소곤이 갑자기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그냥 여기까지 하자. 권태기인 것 같다. 더 이상은 널 못 만나겠다. 순간 이나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0년 동안 곁에 있었던 사람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단 한 줄로 관계를 끝내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소곤의 눈빛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어요. 마치 이별을 오래 준비해온 사람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후였습니다. 같은 동네 지인을 통해 소곤이 요즘 회사 신입 신마리와 붙어 다닌다는 말이 들려왔어요. 심지어 둘이 이나와 헤어지기 전부터 이미 가까운 사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맞지 않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죠. 이나는 10년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버스 정류장에 앉아 멍하니 생각했어요. 처음엔 그렇게 들이대더니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눈물이 나올 법도 한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무너지는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균열처럼 단단한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여기서 끝이면 나는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 순간 이나의 긴 연애는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환승의 실체, 그리고 진짜 얼굴들이 드러나던 날, 최이나는 이별 통보 후 몇 날 며칠을 침묵 속에서 보냈습니다. 10년 동안 쌓은 감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소곤이 떠난 자리엔 슬픔보다 허무함이 먼저 자리 잡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카페 앞을 지나던 이나는 익숙한 뒷모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민소곤이었죠. 그의 맞은편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바로 회사 신입이라는 신말이었어요. 빛나는 액세서리와 명품 가방, 과도한 화장이 어울리지 않는 듯 과하게 화려했지만 속고는 그 모습에 빠져 황홀한 듯 웃고 있었습니다. 이나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불편한 퍼즐 조각들이 완전히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죠. 권태기라며 멀어진 것이 아니라 속고는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어져 있었던 흔적이 잇따라 보였어요. 얼마 뒤 같은 동네 지인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둘이 다 알던데? 너랑 헤어지기 훨씬 전부터 붙어 다녔다더라. 신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부잣집 딸이라 떠벌리고 다니는데 글쎄, 그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아무도 몰라. 근데 자기 입으로는 부잣집 딸이라고 떠벌리고 다니긴 하더라고. 속고는 마리를 상류층으로 착각해 이미 완전히 매달린 상태였고 그 허세와 욕망은 10년 연애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최이나의 손은 떨렸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바보같이 자신을 탓할 부분이 없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죠. 연애를 시작한 것도 이나가 선택한 것이기보다 속온이 들이대고 매달리고 진심이라며 고백하고 또 고백해서 한번 믿어보자고 마음을 연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동네 친구들조차 속온이 너한테 왜 그랬대? 진짜 어이없네. 라고 혀를 찰 정도였습니다. 박대수 역시 상황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수는 오래전부터 속온의 성격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나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던 시절의 속온이 연기를 했던 건지 그마저도 허세로 만들어진 인물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죠. 대수는 잠시 말문을 닫다가 이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속온 원래 저랬어. 너한텐 몰랐겠지만 그 말 속엔 화, 실망,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수야, 이제 속온이 무슨 사람이었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잘 끝났어. 대수는 그 말이 더욱 마음 아팠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최이나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이나는 창밖을 보며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싫어서 시작한 연애도 아니었지만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 진짜 속온이가 원하는 결말일 것 같아.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나의 가슴 속엔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흔들리지 않겠다. 그리고 절대 뒤돌아보지 않겠다. 허영이 만든 결혼, 무너질 운명이 이미 보였던 날. 민소공과 신마리가 사귄다는 소문은 빠르게 동네 곳곳에 퍼졌습니다. 원래 서로 잘 알던 사이라 이나와 대수에게도 금세 들려왔죠. 하지만 속고는 주변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리와의 관계를 자랑처럼 떠벌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어느 날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속온이 신마리와 결혼을 선언한 것이었죠. 만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속도감은 누가 봐도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속온은 마리가 부잣집 딸이라는 소문에 취해 있었고 민속온 부모는 더했다 싶을 정도로 들떠 있었습니다. 민속온의 어머니는 아들보다 더 기뻐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녔어요. 우리 속온이 이번에 잘 만났어. 여자 집안이 얼마나 큰 부자인데. 사실 확인은커녕 그냥 속온의 말을 믿고 허세와 체면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혼 준비에서도 온갖 고가 선택지를 밀어붙였죠. 예식장은 최고급, 드레스는 명품, 스튜디오는 연예인급 촬영을 고집했습니다. 정작 속고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지만 마리가 체면이 있잖아라며 밀어붙이자 결국 따르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민속온 부모도 결혼은 크게 해야지 다들 보는 자리지 않니? 라며 오히려 등을 떠밀었죠. 결혼식 준비 과정은 혼란투성이었습니다. 마리는 비용을 신경 쓰기보다 SNS에 올릴 사진만 중요해했고 속고는 점점 예민해져 지인들에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 준비는 너무 많이 진행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화려한 장식과 비싼 꽃 장식 아래 소곤과 마리는 화려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지만 가까이서 지켜본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속으로 같은 말을 하고 있었죠. 저 결혼 오래 못 가겠다. 오랜 시간 동안 사귄 여자애가 있던데 걔 버리고 저리 됐는데 잘 살까 모르겠다. 이나가 얼마나 싹싹하고 예뻤는데 저 지금 소곤이 섹시될 여자는 자기 꾸미는 거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네. 속으로 계속 생각하며 결혼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이나는 멀리서 SNS 소식만 보며 생각보다 덤덤하게 그 장면을 넘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소곤에게서 멀어졌고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더 이상 이나를 흔들 수는 없었죠. 그날 밤 이나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까지 결혼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진짜 사랑 때문일까? 그리고 곧 깨달았습니다. 저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허영과 욕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요. 무너질 운명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결혼식이었어요. 결혼 후 드러난 진실, 균열이 빠르게 번져가던 날. 결혼한 지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신마리의 본 모습은 숨기지 못할 만큼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부잣집 딸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카드값과 빚 독촉이 끊이지 않았어요. 마리는 새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오며 SNS에 올릴 콘텐츠라며 웃었고 민소고는 이미 한도를 넘은 카드 알림을 보며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신혼집은 마리가 선택한 고가 가구들로 채워졌지만 대부분이 이미 그녀 명의로 잡혀있던 대출로 이뤄진 것들이었습니다. 소고는 그 사실을 결혼 뒤에야 알게 되었죠. 결혼했으니까 그게 다 우리 거지 뭐라며 웃던 마리의 말투는 점점 더 얄밉고 불안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는 늘 빠듯했고 대출 이자와 관리비까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소곤은 어느 날 부모에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민소곤 부모는 뜻밖에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네가 선택한 결혼이잖니 우린 모른다. 그리고 마리 집 사돈댁이 부자라며 그쪽에서 좀 도와주겠지. 허영으로 들떠 결혼을 부추기던 부모였지만 막상 상황이 나빠지자 누구보다 빠르게 등을 돌렸습니다. 소곤은 혼자서 신혼집의 문제를 감당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마리는 오히려 그를 무능하다고 비하하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최이나는 직장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별 자체가 큰 충격이었지만 소곤의 행동을 알수록 이 사람과 연애했던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럴 때마다 박대수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대수는 이나의 마음을 서두르지 않고 그저 옆에 있어주는 방식으로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이나는 대수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대수야, 소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대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래 저랬어, 이나야. 너만 몰랐던 거지. 그 말이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이제야 소곤이 어떤 사람인지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무렵 신마리의 행동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소곤의 월급과 적금으로도 감당이 되지 않자 마리는 오히려 남편이 그 정도도 못 벌면 어떡하냐며 소곤을 몰아붙였습니다. 신혼집 대출은 연체로 넘어갔고 은행에서 온 우편물은 소곤의 손이 떨릴 정도로 위협적이었습니다. 결혼 초반의 화려한 겉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두 사람 사이엔 갈등과 책임 회피만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소곤은 재정 상황을 정리하려다 결국 양손을 머리에 묶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가 처음 이나에게 들이대며 꿈꿨던 사랑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불러온 파국을 깨닫기 시작했죠. 결혼의 붕괴, 그리고 바닥을 치는 민소곤의 삶. 신혼 초의 화려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소곤과 신마리의 결혼은 몇 달이 지나자마자 급격히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마리는 예전보다 더 대담하게 소비했고 월급날이면 이미 카드값과 대출 이자가 소곤의 연봉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신혼집은 연체 고지서가 쌓여 종이더미가 되고 마리는 남자가 그 정도도 못 벌어? 라는 말로 속온을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뜨렸습니다. 속온은 결국 회사 업무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사소한 실수들이 이어지면서 팀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프로젝트에서도 제외되고 동료들은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신마리가 고급 호텔에서 어떤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회사 동료에게 포착되어 속온에게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시간대는 모두 마리가 야근이라고 말하던 날들과 정확히 일치했죠. 속온은 기절할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리는 뻔뻔하게 화부터 냈습니다. 나를 감시해? 이혼하자. 당신하고는 못 살겠어. 마리는 그 말만 남기고 집을 박차고 나갔고 며칠 후엔 짐까지 싹 챙겨 잠적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빚 연체된 계약서, 독촉장, 그리고 천조각처럼 찢어진 민속온의 인생뿐이었죠. 이후 상황은 더 빠르게 추락했습니다. 신혼집은 경매 절차에 들어가고 속온은 결국 강제로 퇴거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사할 곳도 마땅히 없어서 작은 원룸으로 들어갔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모에게 억지로 도움을 청했지만 민속온 부모는 이전처럼 허세를 부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이웃과 친척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이 퍼진 상태였죠. 너희 아들 신마리한테 돈 다 털렸다며? 결혼 준비할 때 그렇게 떠들더니 꼴 좋다. 민속온 부모는 체면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분통을 터뜨렸지만 막상 속온에게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선택한 아내잖아. 우리는 모르겠다. 속온은 한동안 바닥을 기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고 예전에 자신만만하게 이나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칼처럼 되돌아와 속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무렵 최이나는 직장에서 차분히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박대수와 보내는 시간이 점점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어느 저녁 대수와 따뜻한 국수를 먹으며 이나는 말했습니다. 속온 소식 조금 들었어. 대수는 잠시 젓가락을 멈추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됐네. 이나야, 너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인생 망가졌을 거야. 이나는 가만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따뜻한 국물을 먹었지만 그날 이나의 마음은 오랜만에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과거는 서서히 닫혀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소공과 신마리의 결혼이 산산조각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이나에게도 계절이 바뀌듯 시간은 흘렀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자신에게 집중하며 마음의 균형을 잡았고 직장에서도 차근차근 밝은 모습을 되찾았죠. 그 1년 동안 그녀 곁에는 항상 박대수가 조용히 함께했습니다. 사람들은 셋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란 걸 알았기에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봐도 누구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수가 이나에게 보이는 눈빛은 예전과는 조금 다른 깊이가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이나가 퇴근길에 힘없는 얼굴로 나오는 걸 본 대수는 말없이 걷는 속도를 맞추며 옆에 섰습니다. 이나가 먼저 말했죠. 요즘 좀 지치네. 대수는 편안한 말투와 따뜻한 배려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이나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말 한 문장이 이나의 마음을 묘하게 안정시켰습니다. 속온에게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느낌. 대수의 옆은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조용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확신하지 못해 손조차 잡지 않았지만 둘 사이의 공기에는 부드러운 온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저녁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길을 걷다가 대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나야. 이나가 고개를 들자 대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너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 근데 나는 네 옆에 계속 있고 싶다. 우리 천천히 만나볼래? 이나는 순간 놀랐지만 그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말없이 스며들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명확해졌습니다. 대수야, 나도 이제 누군가 옆에 있는 게 조금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말은 대수에게 세상 무엇보다 값진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감정의 속도가 비슷하게 맞춰진 순간이었죠. 그리고 1년 뒤 두 사람의 연애는 조용하지만 깊고 단단했습니다. 싸우기보다 대화를 했고 오해하기보다 서로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주는 관계였죠. 대수는 이나를 보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서 함께 걷고 싶어 했고 그 모습이 이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봄, 대수는 이나의 손을 잡고 그날 처음 마음을 고백했던 벚꽃길로 데려갔습니다. 이나야. 대수는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1년 동안 네가 내 곁에 있어서 참 좋았다. 앞으로도 네가 허락한다면 평생 같이 가고 싶어. 이나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응, 그래. 대수야, 우리 함께 하자. 그렇게 두 사람은 연애 1년 뒤 고요하지만 가장 따뜻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따뜻한 햇살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최인아는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며 잔잔한 음악을 틀어두고 조용하고 평온한 주말을 맞이하고 있었죠. 그때 딩동 낯선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대수는 장 보러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시간 이나는 화면을 켠 채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화면 속에 잡힌 얼굴을 보고 숨이 멈췄습니다. 민소군 부모. 그들은 초라한 옷차림에 다급한 표정이었습니다. 위치는 분명 1층 공동현관 앞. 이나는 차갑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민소군의 어머니가 화면 가까이 다가와 호소했습니다. 이나야, 아니, 이나 씨. 우리 소군이 좀 살려줘. 요즘 너무 힘들어. 제발 딱 한 번만 만나줘. 이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남편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탁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 말에 민소군의 아버지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10년이나 사귄 사이에 그 정도 이해도 못 해주나? 소군이 살릴 사람은 너밖에 없다더라. 이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인터폰을 끊기 전에 민소군의 어머니가 더 구질구질하게 붙들었습니다. 네가 대수랑 결혼했다고 다 끝난 줄 알지? 그래도 정리는 해야지. 10년이나 함께한 사이인데. 그때 딸깍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박대수가 장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1층에 누가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죠. 대수는 이나가 굳은 표정으로 인터폰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바로 물었습니다. 누구야? 이나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민소군 부모님이야. 대수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즉시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민소군 부모가 여전히 집요한 목소리로 말하는 장면이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었죠. 이나야, 문 좀 열어봐. 잠깐이면 돼. 정말 마지막 부탁이야. 대수는 깊은 숨을 내쉬고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바로 말했습니다. 이나야,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봐.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1층으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1층 공동현관 앞. 민소곤 부모는 계속 인터폰 앞에서 문 열어봐. 얘 좀 살려줘. 라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철컥. 공동현관에서 유리문이 열리고 박대수가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대수의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민소곤 부모 바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민소곤의 어머니는 당황하며 급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 대수야. 우리가 좀 소곤이를 위해. 대수는 말을 바로 끊었습니다. 여기는 저희 부부의 집입니다.
제 아내에게 이런 식으로 찾아오고 부담 주는 행동,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민소곤의 아버지가 안절부절 못하며 변명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냥 소곤이가 살려달라 해서. 대수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드님 문제입니다. 저희 부부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민소곤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읍소하려 했지만 대수의 눈빛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오시면 저도 더 이상 좋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친구 부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우입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시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호한 말투에 민소곤 부모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뒤돌아서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대수는 다시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며 천천히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집문을 열자 이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대수는 이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 끝났어. 그 사람들은 다시 못 오게 했어. 이나는 그 말에 조용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와의 마지막 끈이 완전히 잘려나간 순간이었죠. 며칠 후 저녁 퇴근하던 박대수는 아파트 근처 편의점 앞에서 술 냄새가 섞인 퀴퀴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순간 힘없는 낮은 목소리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대수야. 대수는 자연스럽게 걸음을 멈췄고 고개를 돌린 그곳엔 민소곤이 서 있었습니다. 옷은 구겨졌고 얼굴은 부어 있었으며 손엔 반쯤 비어있는 캔맥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예전의 우쭐함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초라함 뿐이었죠. 대수는 아무 말 없이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곤이 비틀거리며 앞에 서둘러 막아섰습니다. 대수야, 기다려봐. 너라도 날 좀 도와주면 안 되냐? 대수의 표정엔 냉담함만 맺혔습니다. 도와? 내가 널 왜 도와? 소곤은 대수의 팔을 붙잡으려 하며 말했습니다. 이나 좀 만나게 해줘.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말 좀 하게. 대수의 눈빛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한 단어씩 내뱉었습니다. 곤. 소곤은 위축된 채 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대수는 그의 어깨를 벽으로 강하게 밀었습니다. 쿵. 소곤의 몸이 벽에 부딪히며 흔들렸습니다. 대수는 낮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남의 와이프를 네가 왜 만나? 그 말 한 문장이 소곤의 얼굴을 사색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네가 놓친 사람이야. 넌 10년을 버렸고 환승했고 뒤통수 쳤고 결혼까지 했지. 그 결혼이 어떻게 됐든 그건 네 인생이고 책임도 네가 져야 하는 거야. 소곤은 떨리는 입술로 변명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난 그냥 한 번만. 대수는 다시 한번 날카롭게 끊었습니다. 그 한 번을 요구할 자격도 이유도 권리도 이제 너한테 없어. 소곤은 눈을 붉히며 작게 말했습니다. 대수야, 난 그럴 생각은 아니었. 대수는 그를 노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나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마. 그 이름 부르지도 말고 우리 부부한테 가까이 오면 그땐 진짜로 내가 가만 안 둔다. 우정이고 사랑이고 먼저 버린 건 너야. 너 때문에 우린 모든 걸 잃어버렸고 없어졌어. 넌 더 이상 내 친구도 아니다. 우리 부부 앞에 나타나지 마. 대수는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소곤은 벽에 기대 주저앉으며 손에 쥔 캔맥주를 떨어뜨렸습니다. 뒤늦은 후회와 막다른 현실만이 그 빈 공간을 울렸고 대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완전히 무너졌고 누군가는 새 삶을 얻었습니다. 최이나와 박대수가 결혼한 지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의 삶은 놀라울 만큼 안정적이고 따뜻했습니다. 이나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팀장이 되었고 대수는 성실함과 책임감을 인정받아 승진까지 했습니다. 두 사람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가장 먼저 챙겨주는 부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수 부모 역시 이나를 친딸처럼 아끼고
이나 부모는 대수를 사위라기보다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명절이면 양가 부모가 함께 식사하는 날도 많았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를 챙겨주는 사이가 되었죠. 집안엔 늘 웃음이 넘쳤고 평범한 날들이 감사하게 여겨지는 그런 잔잔한 행복이 계속되었습니다. 반면 민소곤과 신마리의 그 결혼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민소곤은 신마리와 이혼한 뒤 직장에서도 배우자 문제로 인한 잡음 때문에 평판이 바닥을 치며 결국 퇴사했습니다. 그가 기대고 싶어 했던 신마리는 부잣집 딸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에서 허세로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드러나 버렸습니다. 결국 서로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민소곤은 부모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집마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민소곤 부모는 아들의 실패와 빚, 그 뒤처리를 감당해야 했고 생활비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죠. 집안 분위기는 늘 싸늘했고 부모와 소곤 사이엔 비난과 후회만 남았습니다. 심지어 동네 사람들 모두가 같은 목소리로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이나만한 사람도 없었지. 그렇게 잘하고 예의 바르고 싹싹하던 애를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소곤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스스로 선택한 나락에 갇혀 살아갔습니다. 민소곤 부모의 최후 이나 부부집에 찾아와 매달렸던 그날 이후 대수에게 단호하게 거절당하고 난 뒤 민소곤 부모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할 용기조차 없었고 그럴 자격도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았죠. 그들은 자신들의 아들이 저지른 일을 뒤늦게나마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서조차 신용과 신뢰를 잃었고 친척들 사이에서도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고르는 것도 복이다라는 말이 날카롭게 꽂힐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탓하며 점점 더 조용한 삶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이나와 박대수 부부는 누구보다 평범하지만 진심으로 행복한 삶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대수는 아내 이나에게 늘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네가 있어서 참 좋아. 이나도 미소를 지으며 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나도 정말 잘 왔던 것 같아.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조심스럽지만 단단하게 쌓아온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따뜻한 평범한 행복을 누릴 줄 아는 부부가 되었죠. 그리고 이나 마음 한편에 민소곤과의 10년이 남아있었던 씁쓸함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수와 함께하는 지금이 그 모든 과거를 이길 만큼 단단하고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민소곤이 잃은 건 과거의 연인 하나가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인간됨이었고 최이나가 얻은 건 새로운 사랑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그 길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무너졌고 한 사람은 피어났습니다. 세상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던 어느 초여름, 최이나와 박대수의 집엔 평소와는 다른 잔잔한 설렘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속이 울렁거리고 이상하게 피곤한 느낌이 며칠이나 이어졌던 이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출근 전에 조용히 테스트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선명한 두 줄, 이나는 잠시 말을 잃고 테스트기를 손에 든 채 싱그러운 아침 햇살 아래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고였습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시간들, 버티며 견뎌냈던 상처들, 대수와 만나 쌓았던 따뜻함까지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나야, 나왔어. 회사에서 서류만 좀 가져오라 해서 대수가 신발을 벗기도 전에 이나가 그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는 걸 본 대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죠. 왜 그래? 어디 아파? 이나는 말없이 테스트기를 그의 손에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대수는 그것을 본 순간 표정이 굳었다가
눈이 크게 뜨이고 이내 조심스레 웃음이 번져갔습니다. 진짜야? 이나는 고개를 살며시 끄덕였습니다. 대수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눈은 금방이라도 젖어들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나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이나야. 우리 이제 진짜 가족 되는 거네. 이나도 그의 품속에서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 드디어 시작이야. 대수는 이나 배 위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습니다. 아가야, 아빠야. 엄마랑 아빠가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줄게. 그 순간 이나의 눈에서 고였던 눈물이 따뜻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집안에 번지던 공기는 그 어떤 말보다 더 고요하고 더 깊게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그 이후 몇 달 동안 양가 부모님 모두 드디어 우리 손주가 오는구나 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수 부모는 아기 옷과 용품을 사다 날랐고 이나 부모는 아기 방 꾸미기에 진심이었습니다. 대수는 매일 밤 이나 배에 대고 아이에게 말을 걸었고 이나는 아이를 품은 채로 이제야 완전히 도착한 삶의 안정감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삶은 더 단단해졌고 더 따뜻해졌으며 더 확실한 미래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나 마음속엔 단 하나의 확신만 남았습니다. 정말 잘 왔다. 과거는 완전히 끝났고 지금 이 자리엔 사랑과 안정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손을 꼭 잡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해지자. 응, 우리 셋이서. 그 후 몇 개월이 지난 뒤 행복한 결혼 생활 중인 최이나 박대수 부부는 하루하루가 더 따뜻해지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조립해둔 아기 침대, 작은 옷과 귀여운 양말, 양가 부모가 놓고 간 음식들로 어느 때보다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었죠. 박대수는 퇴근하면 가장 먼저 이나 배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아가야, 아빠 왔다. 우리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천천히 자라라. 이나는 그런 대수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여보, 우리 아가가 여보 목소리 알아듣나 봐. 방금 움직였어. 둘 사이엔 그 어떤 상처도 불안도 흔들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이 되어가는 기쁨만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 몇 개월 사이 신마리의 거짓말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민소공과 이혼한 뒤에도 신마리는 여전히 부잣집 딸 행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렌탈한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카페 구석만 찍어 럭셔리 일상이라 올려 SNS에서 여전히 잘 사는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알바로 월세 겨우 내는 생활이었고 그 화려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은근슬쩍 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큰 투자 들어와서 금방 갚을 수 있어. 일주일만 도와줘. 2배로 갚을게. 거짓말은 처음엔 통했지만 돌려막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회사 후배 2명에게 수백만 원을 빌린 뒤 잠적하려다 CCTV에 찍혀 사기 혐의로 신고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서 유리문 앞에서 신마리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가면은 그날 완전히 찢겨나갔습니다. 신마리 부모 역시 같은 결말을 맞았습니다. 신마리 부모 역시 딸과 똑같이 허영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해외 투자로 벌어온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며 지인들에게 금액을 빌리고 그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식의 사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빌려준 이들이 늘어나자 결국 신마리 부모 역시 사기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고 동네에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예전에 명절마다 명품 착장하고 우리마리는 잘난 집안에 시집간다며 떠들던 그 모습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한편 민소고는 여전히 작은 원룸에서 아르바이트 2개를 전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신혼집 대출, 연체료, 카드값,
이혼 후에도 쌓인 빚은 그대로 그의 몫이 됐고 직장에서도 평판이 나빠져 정규직으로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속온 부모는 아들 빚 일부를 대신 갚느라 노후 자금이 거의 바닥났고 친척과 이웃에게도 등을 돌린 채 조용히 살았습니다. 과거의 허세는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최이나 박대수 부부는 아기 침대를 조립하며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근데 진짜 좋다. 우리 아가 기다리는 기분이 나서 이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너무 행복해. 대수는 이나 옆에 와서 배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 뱃속에서 건강히 있어라. 엄마랑 아빠는 우리 아가 기다리고 있을게. 그 순간 TV 뉴스에서 신마리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말이라는 사람 또 무슨 일 있었나 봐. 부모도 조사받았다는데. 이나는 잠시 눈을 감고 아기의 작은 움직임을 느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 가족은 결국 자기들이 만든 선택대로 살고 있는 거지. 대수는 이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선택 안에서 살면 돼. 우리 행복 지키자. 이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결국 인생은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를 보여줍니다. 허영을 선택한 사람은 허영으로 무너졌고 거짓을 선택한 사람은 거짓으로 파멸을 맞았으며 남을 밟고 올라서려 한 사람은 결국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면 진심과 성실을 선택한 사람은 진심과 성실로 행복을 얻었습니다. 민소공과 신마리 그리고 그들의 부모는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끝에서 각자의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최이나와 박대수는 뱃속에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며 고요하고 단단한 행복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행복하고 즐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결국 자신의 선택대로 흘러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달리 진실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누군가는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무너졌고 누군가는 묵묵히 내디딘 걸음 끝에서 뜻밖의 행복을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생각과 또 다른 의미의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결국 사람을 지켜주는 것은 진심과 시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평범하게 보였던 선택들이 어떤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결국 드러나는 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진짜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이야기였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그 빛을 찾고 남을 상처 주며 쌓아 올린 허세와 거짓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이 사연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라의 사연 스토리였습니다.